화성 땅굴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부터 13년 전 참 아득한 옛 이야기 같지만 화성 땅굴 현장에 상당한 물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화성 땅굴은 일반 그 땅굴보다 규모가 큰 소위 그 땅굴 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땅굴과 관련해서 오신 탈북자 내지 기순자 중에 이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철수, 이영우.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굴착할 때에 최소한 3km, 뭐 최대 5km 그 지형에 따라서 반드시 땅굴 강장을 굴착을 한답니다. 왜 땅굴 강장이냐? 이제 큰 규모의 강장은 땅굴을 파는 인력도 씌워야 되고 장비도 거기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3km에서 길면 5km 안에는 큰 강장을 파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군사 전략지로서 중요한 지역은 이미 얘들이 이제 기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병력이 거기에 일부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땅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일명 땅굴 강장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기순자나 탈북자에 의해서 최소한 3km, 최대 5km 그 중년 쪽에는 반드시 큰 규모의 땅굴 강장을 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 땅굴의 13년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여기는 이제 그 에아줄인데, 이것이 이제 그 기무사령부의 수사관이었던 정지용 씨가 찾았던 그 첫 번째 그 물증인데, 이게 시추를 하면서 그 시추 파이프를 이제 반드시 뽑아야 되거든요. 시추를 하면 파이프를 땅에 두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이제 뽑을 때는 큰 크레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20톤으로 뽑으니까 뽑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보다 큰 크레인을 뽑으면서 이게 떨어져 올라온 이 에아줄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속에 그 나이론건이 있다는 거지. 나이론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항장엽씨나 북한에 오신 분들은 북한산이 아니고 북한이 일본에서 뭐 수입해가지고 경제적 부분에 사용할 때에 이게 사용한 그런 에아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 속에 있는 이거 나이론건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에어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어줄이 아닌 것이 이게 터져 나왔고, 또 북한에서는 한강엽씨가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에어줄을 뭐 일본에서 수입해서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에어줄이다. 이런 증언을 그 돌아가신 고 황장업 그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2003년 3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화성 땅굴 현장 본부장이 되어서 제가 이제 찾아올린 그 물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중에 보면 이 우비 조각이 있어요. 이제 이 우비 조각은 우비 조각 속에 이 중간에 이 부분은 그 소위 그 콘크리트. 요거 우리가 사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콘크리트 세면덩이입니다. 세면덩이라고 이렇게 당시 그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 우비 조각이 그 우리나라의 재질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들이 와서 봤을 때는 이게 북한이 중국에서 그 수입해간 일명 중국산 우비와 똑같아. 그리고 한 분은 자기가 그 강산에서 그 갱도 작업을 할 때에 이 우비를 입은 거하고 재질하고 같아. 그때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 와서 정을 해줬고, 당시 어디에 사시냐 보니까 안산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돌입니다. 이 돌이 육안으로 보면은 기계에 의해서 재단이 됐죠. 기계에 의해서 절단이 됐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그 빗성 모양처럼 우리가 그 당시 일명 강계토항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육안으로 보면 사람에 의해서 기계에 재단된 돌이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돌들이 나왔어요. 이 돌의 사용이 뭐냐면, 얘들이 그 땅굴 공간이 발견이 되어지면 대매역을 하지 않습니까? 대매역이 할 때에 이러한 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죠. 공간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의 작업은 포크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폭격을 위해서 깨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깨어져 나오고, 요거는 그 당시 완성품 하나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2003년 10월 23일부터 26일이 그 하성시청을 통해서 이 현장이 이제 현장이 덮어졌습니다. 덮어질 때에 참 이 돌까지도 그 현장에 지금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에서 전형적으로 하나 떼어진 것이 바로 요 돌이죠. 그 돌에서 이제 똑같은 재질로서 깨어져서 나온 것 중에 제가 하나 복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자, 이 돌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여기 이제 비석 모양처럼 사람의 손에 기계에 의해서 이게 재단된 돌. 자, 기계에 의해서 이게 절단된 돌. 제가 2013년 6월 17일 날 TV조선 장성민의 시사 탱크에 가서 제가 이 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돌하고 이 쇠파이프하고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국민들 앞에 화성 땅굴 현장에 나온 물증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두 물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이게 참 재단된 돌이구나. 이 돌이 사용 목적은 발견된 땅굴의 역대책으로 사용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역대책에서 가장 거의 100%가 돌에 의해서 역대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이 나는 곳에는 아까 말했던 산화실리콘, 이제 아까 우리 그 양죽 땅굴 현장이나 김포 땅굴 현장이나 파주나 남양주나 연천이나 공통적인 부분에 이제 이런 그 산화실리콘 이제 덩어리로 이제 지금도 찐득찐득하죠. 덩어리로 빈 공간을 얘들이 이제 대매우기를 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화실리콘이다. 그리고 이제 요 쇠파이프는 이것도 이제 화성 땅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여기 쪽으로 보면은 우리 거보다도 이게 좀 두껍고 주물 형태가 좀 기술이 부족하니까 좀 그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물이 이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쇠파이프는 가벼운데 이거는 우리나라 거보다도 무게가 한 2배 이상은 좀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을 관련해서 이쪽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재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탈북자들한테 들이대니까, 목사님, 이거 항해 제철소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일명 떡새, 북한에서 말하는 떡새라고 부르는데, 이게 딱 들이대니까 이게 북한에서만 떡새인데 이 파이프가 어디서 났냐고. 제가 화성 땅굴 현장에서 제가 작업해서 찾아낸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재질과의 비슷한 것이 바로 이 홈인데, 근데 우리나라식의 홈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구치 땅굴, 베트남의 구치 땅굴에 견학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현장의 전시물을 보면 이거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재질이 여기 그 일명 그 항해 제철소에서 만들어낸 떡새 재질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재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땅굴 작업을 할 때에 쓰는 그런 일명 도구로 추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요 위에 좀 알루미늄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우리나라하고 틀리는데 이게 이제 중국산도 요런 재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인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수입해가지고 사용했는지 이런 배터리도 이 땅굴 현장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땅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물증이 나온 현장이 화성 땅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 제가 이제 화성 땅굴은 일반 땅굴보다 더 큰 규모의 강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땅굴 예배계. 이 보세요. 그 당시 물론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찍어서 사진이 참 굉장히 잘 보였을 텐데 이걸 보면 보세요. 이게 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벽돌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쌓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국방부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원시인들이 초기에 여기 집을 짓고 살았던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얘들이 땅굴 강정 외벽에 이렇게 땅굴 강정을 굴착하면서 이게 이제 내력벽 쪽으로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화성 땅굴은
옛날에 원시인들이 초기에 살았던 그런 주거 지역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화성 땅굴의 참 안타까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은폐한 그러한 13년의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 또 이번에 양주 땅굴의 진실에 대해서 좀 큰 공감대를 가지고 반드시 땅굴을 찾는 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는 그 2002년도에 발견된 그 화성 땅굴이고 제가 이제 2003년 3월 1일부터 현장 본부장을 할 때에 요 심도 깊이가 한 3m, 23m에서 25m 사이점입니다. 지표상에서. 이제 여기는 돌입니다. 돌이고 이 땅굴 예백이고 이 중간이 그 양주 땅굴 현장의 굴 밑에 있는 것처럼 산화실리콘으로 손으로 넣으면 찐득찐득하는 이 부분이 그 화성 땅굴이나 김포나 뭐 연천이나 뭐 묵현이나 이 모든 공통점이 바로 이 흰 이물질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 분석 결과에 보면 이게 그 접착 성분이다.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붙이는 접착 성분이라고 이렇게 그 검사 결과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모든 땅굴 현장에 역대적으로 사용하는 접착 성분이 바로 화성 땅굴이나 양준 땅굴은 공통점이에요. 이게 돌이고 이쪽 돌이고 이 예백을 돌과 돌 사이에 붙일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산화실리콘 이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작업장이. 그냥 뭐 사람에게 메꾼 흔적들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그 갱이나 호미를 치면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다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정도 이 현장에 나왔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나오겠죠. 그 당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워낙 뭐 그 좌파 정권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어느 진해학 교수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굴은 그 권력의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이 결단을 해야만이 그와 관련된 지리학 교수도 동참하고 토막학 교수도 동참하고 이 화학성분과 관련된 이 분석자도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에서는 최고 권력자가 그 선언하지 아니하면 인적 자기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민한 쪽에서는 동참을 안 하지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땅굴은 최고의 지도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결단할 때만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해답을 제가 13년 동안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아픔이죠. 작은 진리라고 그럴까요? 이게 다 그 산화실리콘 그 등이죠. 왜? 큰 그 강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 은폐할 때에 우리 지금 양주에서 뭐 1m 50고 좁은 공간하고 상당히 틀린 바닥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외벽이 바로 산화실리콘에 의해서 굴 라운딩 보세요. 이게 굴 라운딩입니다. 이게 바로 굴 그 예백의 산화실리콘이고 얘들이 쌓아진 돌을 이 뿌레카 이걸로 지금 깨가지고 3m를 들어갔어요. 정상적인 돌이면 이 강한 청암이 이 뿌레카가 깨지질 않아요. 인위적으로 쌓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3m 공간을 파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뿌레카였고 지금도 우리 현장에 쓰는 도가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것 상이면 절대로 깨지지 않죠. 여기 초기에 그 화성 땅굴 현장의 그 현장 사진인데요. 이 평수가 전체로 말하면 한 2,500평 이상 큰 그 규모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는 뭐 1m 50 녹강 속에 들어가지만 이 2,500평 전체 작업장 속에서 여기에 동원된 포크랩만 9대 그 장비가 동원이 돼가지고 전면 절개 작업을 들어갔던 것이 화성 땅굴이에요. 그래서 이 땅굴 초기의 모습이 이게 이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양주 땅굴에 재절개를 하게 되면 국가가 주도하는 전면 절개 그리고 30m 밑에까지 이렇게 전면 절개를 해야 되는데 하성도 실질적으로 30m까지 전면 절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그 작업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들어갔고 마지막 굴 속에는 포크레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전면 절개를 여기서부터 할 때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빨리 그 진실 눈으로 볼 수 있는 뻥 뚫린 땅굴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전면 절개 또 대규모의 그 장비가 들어오고 1현장, 2현장, 일직선거대로 1현장, 2현장, 3현장 아주 쭉 하면서 작업이 공개적으로 대규모로 할 때에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은 그 현장에서 한 20m 전후에 절개 작업을 한 예백입니다. 이 부분은 이 하성 지역 땅굴 현장의 전형적인 항토암이고 항토암과 요거는 여기를 보면 좀 비교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얘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조암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성 땅굴은 그 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땅굴이 정종시에 의해서 발견이 되니까 이 강장을 대매기를 해야 되는데 대매기 했던 이 인조암 그러니까 이 그 돌가루를 가지고 저 접착 성분을 넣어 가지고 이 큰 강장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흔적이 뚜렷하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죠. 이 부분은 이제 홈이나 이렇게 파면 흙 파이는 것처럼 푹푹 파여요. 여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깨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성 땅굴은 강장 구매고 대매기 할 때 얘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 대매기 자체 물정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 현장을 다시 절개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왜냐면 강장이었기 때문에.